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합격단 12주차 도시개발법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3개나 4개 정도 마친다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복을 해서 기본적으로 마치면 점수 잘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구역 지정하는 것.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도시지역일 때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1만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1만, 보존녹지는 개발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여러분요, 시험에서 도시지역 외지역은 관리지역, 생산관리, 농림지역이라고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 외지역을 안 내요.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는 얘기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데 얘기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이상, 1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거 실제 시험 나온 겁니다. 자연녹지 1만. 그 다음에 생산녹지도 1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구역 지정권자가 나오면 구역의 지정을 누가 하냐 이렇게 하세요. 원칙적으로 지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개발구역 지정은 적어도 시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자, 도시개발법은요, 다 지정권자예요.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권자. 그리고 이제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도지사, 대도시시장, 일반 시장 군수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구역 지정 못하니까 자, 요 상급청 시도지사에게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요청.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 지정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뭐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문제 알으셔야 돼요. 원래는 개발 계획을 짜고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를 정하게 되고 야가 실시의 인가를 받는단 말이지. 그런데 계획을 먼저 짜고 구역 지정을 하지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더라. 요때는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다음날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파악을 못 해요. 구역을 먼저 딱 묶고 투기 수요 막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도시지역, 외지역하고 개발계획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시험 내면 거의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곳이 야가 주로 제일 정답 처리돼요. 항상.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에 지정하거나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하려고 여기저기 지정한다.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요. 그런데 예를 5번을 보면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30% 이하인 곳이어야 해요. 100분의 40이 30 넘었잖아요. 자, 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100분의 30 이하인 곳. 거의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얘가 답이었어요. 2번 나왔는데 2번 다 숫자 나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자, 요런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당연히 여러분 국가가 사업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시장운수 요청, 어디 시장운수가 감히 도지사한테 가야지 두 다리 건너 장관 찾아가 두드리 맞고 올 텐데. 자, 요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정부 출연기관 장이 제안하거나 천재지면 난리 나거나 그 여러 개 시도에 걸치면 여러분 하나 주의할 점은요. 개발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해당 시도지사가 누가 지정할지 일단 협의를 먼저 해.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질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협의를 먼저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장운수가 감히 장관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자, 5번에 자, 이 문제는 자, 아까도 개발 계획을 먼저 짜고 그리고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개발 계획 짤 때에 4가지 사항, 개발 계획 내용에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면 안 돼요. 4가지 사항은 자, 문제 잘 봐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인 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문제 풀기 전에 자, 요 내용 4가지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찾아라 하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든지. 그래서 여러분요.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구역 안과 밖에 기반시설을 연결하는데 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자. 그 비용 부담 어떡하지? 그것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산해서 넣자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어떤 대상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 요 2개만 외워놓으면 임대주택 순환개발. 자, 그러면 개발구역 밖에 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수용 대상인지 아닌지 알으려면 여러분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계획 짜서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협의 매입을 해요. 100만 평 땅을 LH가 매입을 하는데 안 파는 사람 생겼다. 그때 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어떤 대상 토지가 수용 대상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대상이 수용 대상인지는 구역 지정하고 매입 들어가 봐야 안다. 그래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어떤 대상이 수용 대상이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왜 짓겠습니까?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대책 하려고 임대주택 순환개발 요 4가지 사항은 개발계획 짜더라도 처음부터 담는 게 아니고 요 4가지는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골라봐라. 그러면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시설 설치하는 비용,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하고 어떤 대상이 수용 대상인지 그래서 2개 딱 외워놓으면 임대주택 순환개발,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렇게 외우면 그 4가지는 구역을 묶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오면 절대 안 틀려야죠. 합격단 문제에서 2번 이상 풀어줬는데 틀렸다.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죠. 자, 요 내용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 사유. 이거 정말 자주 써먹죠. 자, 이걸 먼저 봅니다. 변경 사유가 틀린 거 찾아라 나오면 왔다요, 왔다. 그런데 다른 지문 섞어서 낼 때 같이 내잖아요. 자, 이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러면 어차피 숫자가 답일 텐데, 잘 봐요. 자, 2년하고 1년.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없어. 변경 사유를 던져놓고 2년도 아닌 것이 1년도 아닌 것이 있다? 그럼 그게 답이지. 자, 앞으로 가볼게요. 변경 사유 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자, 2년 내에 본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6개월 아유 얘가 틀렸네 얘가. 그러죠?
자, 문제는 답은 3번인데 얘가 기억이 나야 무슨 3번이든 뭐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 사유 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소유자 조합을 우선 정해줬는데 얘들이 개발구역 지정한 지 1년 넘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올라와. 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와야 인가해주고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업은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착수가 뭐예요? 삽질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가 전자칠판으로 강의하면서도 제가 삽질 다리 2번 떨고 있어요. 보여요, 이게? 삽질 2년, 삽질 2년, 착수 2년, 요것만 외우면 실시계 인가 신청 1년 외우고 이 2개만 외우면 답은 무조건 풀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저 딴 쪽에서도 시험을 내잖아요. 변경사는 완전히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 처분 받아가지고 시행자 지정 실시계 인가 취소한 놈 바꿔줘야지. 부도 파산한 놈 바꿔줘야지. 그리고 정답, 얘들은 정답 처리할 수 없죠. 부도 파산 안 된 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여러분 실시계 인가 받고 사업의 착수, 삽질 몇 년 가도록 하냐면 2년, 삽질 2년. 인가 신청 안 한다? 1년.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 자, 그러면 3번이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한다? 1년이지, 1년. 아유, 몰라도 답은 풀지만 운 좋게 이렇게 나오면 숫자 가지고 답 찾지만 얘나 얘 가지고 저 뒤에서 지문 5개 섞어낼 때는 박스 처리해서 그땐 좀 헷갈리니까 외워놓자는 말이야. 자, 실시계 인가 신청 1년. 인가받고 사업의 착수. 그러면 2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도시개발조합. 우리 말이죠. 도시개발조합을 잘 외워놔야 재개발, 재건축조합 비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딱 몇 가지만. 도시개발조합 만든다. 토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이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요. 자, 그래서 누구 찾아가서 설립인가 받을까요? 여러분, 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1초, 2초, 3초. 누구라고요? 시군구? 아닙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자, 설립인가 받고 등기할까 안 할까요? 등기하죠. 30일 내에 등기해야 조합 성립한다. 이렇게 딱 외워놓는 거예요. 자, 이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을 때, 자, 국가나 지자체의 국공유지. 자, 포함한다, 제외된다. 포함할까, 제외할까요? 자, 이때는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땅이 있다. 그러면 그 포함을 해서 3분의 2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옳은 거다. 이건 외워놓고 가야죠. 자, 면적의 3분의 2 또는, 이거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및 총수 2분의 1. 자,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를 왜 못해요? 처리 다 하죠. 조합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아니죠. 자, 100평짜리 가진 놈도 1개, 10평짜리 가진 놈도 1개 똑같아요.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대의원회는요,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요 3가지 하고, 자, 조합의 임원, 자, 조합장 뽑고, 조합의 합병, 해산 요 관련된 거는 대의원에서 의결하면 안 돼요. 개발계획 대의원에서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야도 들리고. 조합의 감사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자, 여러분요, 임원이라고 하는 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해요. 그러면 이건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 되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는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1번만 주의하시면, 1번만 실수하지 않으면 1번에서 남 자빠지는 순간 답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 총회 권한 중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 자, 정계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짱 뽑는 것, 합병, 해산 빼면 수지예산은
대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풀렸다. 이제 이게 풀린다. 혼자 푸는데 공법 65점, 70점 보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자, 이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지정권자 찾아가서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인가 안 받고 고시만 하고 이렇게. 자, 문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는데 경미한 변경. 제가 경미 싫어하잖아요, 공법에. 그런데 오늘은 요 경미는 좀 봐놓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 인가받은 실시계획이라도 변경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는다. 자, 사업시행면 지역에 변덕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단순히 차고나 누락 등으로 면적을 정정한다. 아이, 인가 안 받아도 돼요. 자, 문제는 여기 사업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하는 것. 사업 비용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 자, 사업 비용은 10%에서 증감, 비증감, 면 감소, 면적은 감소만, 비용은 늘거나 줄거나 증감, 자, 여러분, 비증감, 면 감소, 이렇게 외우셔요. 면적은 뭐만 감소, 면 감소, 비증감, 비용은 증감, 요거는 개발법, 10% 범위 안에서, 요것은 경미한 변경 인가 안 받고. 자, 이걸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 포함된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고, 자, 사업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시켜보자 할 때 변경 인가 받는다. 자, 면 감소 10%, 변경 인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면적 감소, 면 감소, 비증감, 비용은 증감. 늘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변경인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 요런 것들은 깔끔하게, 이 9번 문제는 이 두 가지만 잘 외워도 풀 수 있네요. 면, 감소, 비증감. 오늘 합격단에서 요것만 오늘 확실히 알아도 충분히 일요일 날 한 1시간 투자한 보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옳은 것은, 자, 개발 사업은 첫째로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종전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의 단점은 돈 주고 매입하고 보상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그 대신에 개발 사업이 끝난 땅을 일반에게 분양을 하니까 그 개발의 이익이 고루고루 나눠지는 장점이 있다. 환지야 돈이 덜 들지만 개발 사업의 이익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만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섞어서 하는 게 혼용. 이 중에 이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한다 나오면 수용 방식.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한다. 땅값 너무 비싸다. 그러면 환지. 딱 알고 가는 거예요. 옳은 것을 찾아봐라. 옳은 것은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옳은 거고 일단 자, 2번부터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으로 택지 조성 공급 필요하다. 그러면 환지 방식이 아니고 그럼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야죠. 환지는 자기들이 돌려받는 거니까. 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도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죠.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을 해결 했다가 혼용으로 가능하죠. 혼용 방식을 환지 방식 가능하죠.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해놓고 수용 방식을 뗄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번 틀렸고요.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장관에게 허가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자,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받으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올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한다. 자, 규약이란 것은 여러분 여기서 상식으로 조합이 한다라고 하면 정관을 만들고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정관이란 말씀은 안 돼요. 얘들은 사업의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 지주들이 직접 할 때는 규약을 만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는 규약을 만든다 이러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 조합이 할 때는 정관, 국가, 지자체, 공적 주체는 시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틀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뭐 쉽죠.